안녕하십니까. 박상봉의 통일로입니다. 오늘은 문재인 정부의 지방 분권 개헌하는 독배라는 제목입니다. 현 정부가 추진하는 헌법 개정안에는 지방 분권화가 포함되어 있으며 그 핵심은 지방 정부와 자치권의 강화에 있습니다. 지방 정부의 권력이 커지고 주민들의 정치 참여가 확대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지방 분권화가 우리 정치 풍토에 과연 맞을까요? 70년의 민주주의 역사로는 감당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연방제에 버금가는 지방 분권화는 대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정착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대중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정당화하려는 유혹 때문입니다. 특히 대한민국은 분단국입니다. 통일 전 무모한 정치적 변화는 위험하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18년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현주소를 봅시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에 이은 구속재판에 이른 과정이 위헌 소지로 얼룩져 있습니다. MB는 구속 첫날부터 짝맞추기 수사에 반발해 검찰의 수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반복되는 정치보복은 법치주의와는 거리가 멀다고 하겠습니다. 검경이 대중 앞에 무력한 것도 문제입니다. 민주노총이 주도했던 대규모 불법 시위는 면죄부를 받기 일쑤였습니다. 우리나라 대의민주주의는 더욱 한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의민주주의는 대화와 협치가 전제가 되지 않고는 작동이 불가합니다. 우리 국회는 국회 선진화법 전후로 동물국회, 식물국회라는 오명을 쓰고 있습니다. 여야 대화는 물론 여야 대화도 어려운 것이 또는 야야 대화도 어려운 것이 우리 정치권의 민낯입니다. 민주평화당, 바른미래당은 야야 대화가 불가능해 만들어진 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후진적 정치 구조화에서 연방제적 지방 분권을 추진한다는 것은 해국행위입니다. 대중을 이용한 독재로 흐르기 십상이기 때문입니다. 광장에 대중을 불러 모으는 세력이 최고입니다. 대중의 뜻과 반하는 지방정부는 파산하고 정치인은 퇴출될 것입니다. 대중은 현민일까요? 우민일까요? 인류 역사를 보면 대중은 우민으로 전락하기 쉽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99.98%의 지지율을 얻어 황제로 등극했고 푸틴은 76% 이상의 지지를 얻어 차르에 올랐습니다. 시대의 독재자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 지지율은 100%에 가깝습니다. 나치 정권을 지탱했던 인물 중에는 괴벨수가 있습니다. 괴벨수는 대중을 우민화하는 능력이 탁월했던 인물입니다. 개인을 대중이라는 틀에 가두어 판단 능력을 상식해 권력자의 조정이 가능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는 사람들은 한 번 들은 거짓은 부정하지만 두 번 들으면 의심하게 되고 세 번 들으면 믿게 된다. 100%의 거짓보다 99%의 거짓과 1%의 진실을 섞어야 더 효과적이다. 대중은 작은 거짓말보다 큰 거짓말에 더 잘 속는다와 같은 주장을 괴벨스는 한 바 있습니다. 선전선동가의 면모가 돋보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대중이 괴벨스가 만들어낸 우민이 아니라는 증거가 없습니다. 지난 탄핵 과정에서 보여주었던 정말 페이크 뉴스에 이은 여러 가지 잘못된 불법 집회들이 이에 대한 반증입니다. MB 초기 광우병 사태는 대표적인 우민화의 현상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천안함 폭침을 인정하지 않은 언론도 대중도 대동소이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광주광역시 교육청이 북한으로 수학여행을 가게 해달라고 청와대에 요청했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만약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된다면 이와 유사한 일들이 비일비재할 것입니다. 지방정부 차원의 대북 교류협력 사업도 법물처럼 이어질 것입니다.
미북 평화협정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질 것이 분명합니다. 독일의 연방제는 10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랜 경험을 통해 연방제의 시행착오와 문제점을 보완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연방과 주정부의 권리와 의무가 정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적 질서를 무시한 정치인은 퇴출되며 대화와 협치에 의한 통치가 잘 정착되어 있습니다. 독일 통일은 서독의 연방제에 동독이 공산중앙집권체제를 해체하고 편입한 것입니다. 헌법재판소와 헌법수호청은 정당은 물론 개인에 대한 위헌적 요소가 발견되면 위헌 심판을 통해 제재를 가합니다. 이미 1951년 사회주의 제국당과 1956년 공산당은 헌법재판소에 의해 해산 판결을 받고 해체된 바 있습니다. 1973년 빌리 브란트는 보좌관 기염이 스파이 혐의로 체포되자 총리직을 사퇴했습니다. 독일의 헌법수호청은 2018년 현재 독일 민족당과 독일 대한당에 대해서도 내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위헌적 행위가 발견되면 퇴출이 불가피합니다. 독일의 정치는 대화와 협치의 현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메르켈의 지난 내각, 즉 3기 내각은 기민기사련과 3인당의 대연정으로 꾸려진 데 이어 이번 메르켈 4기 내각도 기민기사련과 3인당의 대연정입니다. 우리로 말하자면 민주당과 한국당이 공동정부를 구성한 꼴입니다. 주정부의 구성은 더욱 다양합니다. 동독 공산당의 뿌리를 둔 좌파당과 연정을 구성한 주정부도 있습니다. 진영 논리에 빠진 우리 사회가 여야간 대화와 협치로 국정을 바르게 운영할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더욱이 종북주의자가 중앙이나 지방의 권력자가 된다면 자유민주통일은 더욱 요원해질 것입니다. 3대 세습 공산 독재 체제가 남한의 지방정부와 다양한 채널로 접근한다 해도 차단할 방법이 없습니다. 김정은 독재자와의 협력은 무의미하다고 주장한 우파 정부는 대중을 동원해 소환하려 할 것이 불보듯 뻔합니다. 만약 남한의 지방정부가 하나 둘 사사건건 중앙정부와 갈등을 빚고 친북정책을 추진한다면 나라꼴은 어떻게 될 것인지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이번 지방분권 개정안은 분단국 대한민국에 놓인 독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